PM으로 일하면서 늘 저를 따라다니던 고민. 나는 전문가로 불릴 수 있을까? 나 같은 제너럴리스트도 전문가만큼 필요한 사람이 될 수 있을까? 저는 제너럴리스트들의 불안과 고민을 근본적으로 생각해보게 되었습니다. 곰사원은 곰대표. 안녕하세요. 곰사원은 곰대표의 똥곰입니다. 저는 첫 커리어를 마케터로 시작해서 지금은 프로덕트 매니저로 일하고 있습니다. 바야흐로 스페셜리스트, 전문가가 곽강받는 시대입니다. 세상은 제너럴리스트가 아니라 스페셜리스트가 되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제너럴리스트는 전문가가 아니며 스페셜리스트야말로 진정한 직업인이라고 축켜 올립니다. 그러나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어떻게 일해야 하는가에 대해 세상이 어떻게 메시지를 던지든 제 생각에 저는 특정 분야에 대한 스페셜티로 역량을 고도화하는 것보다도 제너럴리스트로서 가장 강점을 발휘할 수 있도록 타고난 것 같습니다. 오늘 소개할 한 책의 문구를 인용하자면 브레인스토밍을 즐기고 원대한 프로젝트를 구상하며 상황을 더 좋게 바꿀 수 있는 방법을 고안하는, 즉 큰 그림을 그리는 사람이죠. 제가 현재 몸담고 있는 프로덕트 매니저라는 직무 역시 이러한 저의 성향과 긴밀하게 맞닿아 있습니다. 저는 프로덕트 매니저라는 제 직무에서 전문성을 획득할 수 있을지 스스로에게 많은 질문을 던졌는데요. 오늘은 제 고민에 응답하여 방향성을 제시해준 3가지 책과 그 관점을 소개하면서 자신의 실력에 만성 자신감 부족이나 불안을 느끼고 있는, 그러나 타고난 제너럴리스트들에게 우리의 진정한 강점이 무엇인지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참고로 이 영상은 특정 직무의 전문성을 보유한 그 어떤 직군도 폄하하려는 의도가 없으며 오로지 제너럴리스트로서 전문성을 갖추고 싶은 분들과 건설적인 방향을 나누려는 의도인 점을 분명히 밝힙니다. 왜 우리 제너럴리스트들은 스스로를 끊임없이 의심하고 불안해할까요? 혹시 임포스터 증후군, 가면 증후군에 대해 들어보신 적이 있나요? 내가 이룬 성공은 나의 능력보다는 단순히 운이 좋았던 것이다 라는 불안감, 그래서 언젠가 내 실력이 들통날 것 같다는 불안감을 느끼는 심리입니다. 업계를 막론하고 자신의 분야에서 높은 위치에 오른 성공한 사람들도 이런 임포스터 증후군을 호소합니다. 이런 심리는 물론 개인적인 성향 차이도 크겠지만 내가 몸담고 있는 업의 특성 자체가 내 분야에 대한 전문성이나 하드스킬보다는 융합적이며 소프트 스킬을 중심으로 돌아간다면 이런 어려움을 더 쉽사리 그리고 빈번하게 경험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일단 대부분의 제너럴리스트들은 재무회계, 데이터 모델링, 앱 개발 등 하나의 분야의 깊은 전문성이 필요한 직업보다는 다양한 분야를 융합해서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는 기획 분야에서 일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마케팅, 프로젝트 관리, 영화 제작, 교육, 상담, 소비자 경험 같은 학제적인 직군이죠. 구체적인 예로 제가 현재 일하고 있는 프로덕트 매니저 직군을 들어보겠습니다. PM은 프로덕트를 성공시키기 위한 전략부터 실행, 시장 출시와 고도화까지 전 과정을 리딩합니다. 그 과정에서 디자이너, 서비스 기획자, 퍼블리셔, 개발자 및 데이터 분석 직군과 긴밀하게 협업하는 숙련된 커뮤니케이터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직무에서 뾰족한 전문성이나 스킬을 입증하기란 꽤 까다로울 수 있는데요. 만약 앱 개발자라면 자신이 직접 작성한 코드나 실제로 만들어서 돌아가는 프로그램으로 텐지블한 아웃풋을 곧바로 보여줄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PM 혹은 PO가 갖춰야 하는 핵심 역량은 사업 구조와 일의 맥락을 거시적으로 이용하는 구조화된 사고와 업무를 끌고 나가는 추진력과 끝까지 완수하는 그릿, 복잡한 이해관계 속에서 적절한 의사결정을 내리는 분별력, 그리고 서로 너무나 다른 방식으로 업무에 임하는 타 직군과의 협업을 이끌어내는 리더십 같은 것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PM, PO 직무를 수행하는 사람의 커리어 백그라운드는 기획, 마케팅, 디자인, 개발 등 굉장히 다양합니다. 현재 어떤 것을 알고 있는지보다 그래서 어떻게 일할 수 있는 사람인지가 훨씬 더 중요하기 때문이죠. 제너럴리스트에 대한 고찰을 담아낸 에밀리 와프닉의 모든 것이 되는 법이라는 책에서는 또 다른 제너럴한 분야인 컨설팅 분야에서 일하는 JB 퍼니어의 말을 인용합니다. 저는 누구도 전혀 방법을 알지 못하는 프로젝트를 시작할 때 제일 먼저 찾는 사람이 되었죠. 저는 그게 무엇이 되든 한번 시도해보자 하는 스타일입니다. 저의 재능은 아주 전문적인 저의 동료들이 미지의 분야에서 느끼는 망설임을 무시하는 데 있었어요. 이 책은 융합적인 업무에서 가장 강점을 발휘하는 제너럴리스트도 스페셜리스트만큼 커리어를 전문화할 수 있을까? 라는 제 고민의 방향성을 제시해 주었습니다. 사실 이 책은 제너럴리스트라는 용어에 초점을 맞추는 책은 아닙니다.
주로 제너럴한 업무를 수행하는 직무를 선택하는 사람들, 그들의 다재다능하며 넓고 얕은 관심사를 보유하는 경향성, 그리고 그 경향성을 커리어에서 현실적으로 풀어나가는 방법을 이야기하죠. 이 책에서 주로 사용하는 용어는 멀티 포텐셜라이트로 많은 관심사와 창의적인 활동 분야를 폭넓게 아우르는 사람을 일컫습니다. 저자는 제너럴리스트 혹은 멀티 포텐셜라이트는 특정 영역의 스페셜리스트와 마찬가지로 전문가의 영역에 동등하게 서 있을 수 있다고 말하며 그들의 잠재력과 재능은 바로 그들이 타고난 제너럴리스트라는 점이라고 밝힙니다. 하나의 분야에서 전문성을 고도화하기보다는 다양한 도메인과 직무를 넘나들며 그야말로 주어진 것이 무엇이든 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이 대목에서 저는 프로덕트 매니저 그리고 프로덕트 오너라는 제 직무를 떠올렸습니다. PM, PO는 프로젝트를 성공시키기 위해 그야말로 모든 일을 하는 미니 CEO라고도 불립니다. 회사마다, 도메인마다 PM에게 요구하는 역할이 다를 수 있죠. 그러나 나를 부르는 직무명이 무엇인지가 중요한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본질은 서비스나 프로덕트를 다루기 위한 적절한 지식과 업무 스킬을 갖추고 시장 전략과 비전을 제시할 수 있으며 그룹을 리딩하는 리더십과 스스로 일하는 주도적인 사람이 아닐까요? 사실상 PM의 자리는 이 프로덕트를 총체적으로 이끄는 리더인 것이니까요. 그런데 세상에는 생각보다 그렇게 큰 책임감과 일에 대한 사명감을 지니는 사람이 많지는 않으며 이런 특질은 나이나 경력에 정비례하는 것이 아니고 거의 타고난 본능에 가깝다고 생각합니다. 때문에 프로덕트 리더라는 직급을 주는 것이 아니라 PM이라는 특별한 직무를 붙여주는 것이죠. 제가 저연차의 주니어임에도 불구하고 10년 이상 연차가 차이나는 동료들과 PM으로서 협업할 수 있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또한 이 책은 제너럴리스트를 단순히 하나의 용어로 묶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제너럴리스트의 성향을 커리어에서 현실적으로 어떻게 구현하고 스스로를 만족시킬 수 있을지 실천적인 직업 모델을 제안합니다. 그룹 허그 접근법, 슬래시 접근법, 아인슈타인 접근법, 피닉스 접근법 같은 것들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주제와는 다소 다른 이야기이기 때문에 이번 영상에서는 소개하지 않겠습니다. 제가 소개하고 싶은 이 책의 관점은 여러 가지를 할 수 있다는 건 그 모든 것에서 평범해진다는 의미가 아니라는 것과 환자에게 전문의와 일반인은 둘 다 필요하지만 단지 필요한 맥락이 다르다는 사실입니다.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시다면 모든 것이 되는 법 1독을 추천드립니다. 나 같은 제너럴리스트도 전문가만큼 필요한 사람이 될 수 있을까? 라는 저의 고민에 또 다른 방향에서 답을 준 책을 소개하고 싶은데요. 저명한 경영사상가 짐 콜린스의 Good to Great, 좋은 기업을 넘어 위대한 기업으로 라는 책입니다. 너무나 유명한 책이라서 다들 어디선가 제목을 들어보셨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위대한 기업이란 15년 동안 평균 이하의 주가 흐름을 보이다가 갑자기 시장 평균의 3배가 넘는 실적으로 도약하고 그 이후 실적을 유지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저자는 미국의 위대한 기업 11개의 공통점과 위대하지 않은 기업과의 차이점을 정리했는데요. 저자가 제시한 위대한 기업의 공통점 중 한 가지가 바로 First who, then what 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위대한 기업들은 시장에서 풀고 싶은 어떤 과업을 먼저 정의하고 과업에 적절한 전문가를 고용하는 순서가 아니라 목적지가 어디든 회사에 적합한 인재를 먼저 선택한 후에 방향성을 함께 잡아 나갔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이후에 경영 전략이나 사업 아이템을 몇 번이나 피봇하는지는 이 기업의 성공과 상관이 없었습니다. 저는 이 대목이 어떤 도메인의 어떤 프로젝트이든 핵심적인 스킬을 갖춘 PM이라면 그 프로젝트를 결국 성공시킬 수 있다는 사실과 맞닿아 있다고 느꼈습니다. 우리 기획 직군에서 필요한 역량의 본질은 어쩌면 스킬이나 지식이 아니라 바로 일하는 방식이니까요. 실제로 기획 직군, PM, PO 직군 컨퍼런스에 참여한 10년차 이상의 연사들의 커리어 패스를 보면 업계와 도메인, 프로젝트를 넘나들고 있다는 것으로도 알 수 있죠. HP의 창업자 역시 HP가 만든 최고의 작품은 기술이나 제품이 아니라 HP 방식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했습니다. 이는 성공한 사람들의 궤적이 유사하다는 관점과도 일맥상통합니다. 인류 역사적으로 손꼽히는 박식가인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화가이자 수학자 그리고 발명가였습니다. 그리고 하나의 분야가 아닌 많은 분야에서 우수한 성과를 만들었죠. 오리지널스, 어떻게 순응하지 않는 사람들이 세상을 움직이는가의 저자 애덤 그랜트는 뉴욕타임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했습니다. 창의적인 기여가 지식과 경험의 깊이뿐 아니라 넓이에 달려있다는 사실은 많은 증거들을 통해 알 수 있다. 노벨상을 수상한 과학자들은 전형적인 과학자와 비교하여 연기자나 댄서 혹은 마술사로 활동하는 경향이 22배 높고 시를 쓸 확률은 12배 높으며 미술 활동을 하는 경우도 7배 높다. 제가 마지막으로 소개하고 싶은 책은 톰 레스의 저서 스트렝스 파인더, 위대한 나의 발견, 강점 혁명입니다. 인재개발 분야에서 이미 너무나 유명한 책입니다. 총 34개의 재능을 소개하면서
인간은 반드시 타고난 재능과 이에 따른 강점, 약점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세상은 노후력을 통해 약점을 극복했다는 아름다운 성공 신화를 칭송합니다. 그러나 이 책은 약점을 극복하려는 노력은 사실 매우 비효율적일 뿐더러 대부분의 사람들은 약점 극복에 실패한다고 합니다. 반면 자신의 재능을 발견하고 그 재능 개발에 투자하면 6배나 생산적이고 의욕적으로 일할 수 있다고 하죠. 제가 이 책을 통해 소개하고 싶은 관점은 글자 그대로 강점이나 약점에 대한 이야기는 아닙니다. 저는 우리가 우리의 강점이 무엇인지 분명히 인지하고 의식적으로 강점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점에서 제너럴리스트들의 불안과 고민을 근본적으로 생각해보게 되었습니다. 제너럴리스트의 강점은 바로 우리가 아이디어와 아이디어 그리고 사람과 사람 간의 연결고리가 될 수 있다는 타고난 포텐셜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특정 분야의 전문 지식을 지닌 전문가가 되어야만 한다고 생각하고 불안해할까요? 세상에 100명의 전문가가 있다면 그 전문 분야를 한데 묻고 하나의 프로젝트 안에서 아이디어들을 조화롭게 소화해내는 큰 그림을 그리는 데에 특화된 전문가도 분명 필요하지 않을까요? 제가 첫 번째로 소개한 책인 모든 것이 되는 법에서 제시하는 반응인의 슈퍼파워 5가지도 아이디어 통합, 빠른 습득력, 적응력, 그리고 큰 그림 사고력, 연관짓기와 통역하기입니다. 이러한 소프트 스킬 역시 일정 부분 타고나는 재능이며 갈고 닦아 수련할 수 있는 전문성임에도 불구하고 기술을 중심으로 발달하는 요즘의 직업관에서는 점점 더 특정 기술에 대한 깊고 좁은 전문성이 높은 가치로 인정받다 보니 통합적인 소프트 스킬을 재능으로 타고난 사람들은 자칫 잘못하면 자신의 강점보다 약점에 집중하기 쉬운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 제너럴리스트들은 우리의 강점에 집중할 때 가장 멋진 결과를 낼 겁니다. 데이터 분석이 중요한 시대니까 진로를 변경해 분석가가 되고자 하거나 앱 개발자의 연봉이 높으니까 개발자 부트캠프를 듣는 것보다는요. 물론 오래 멀리 가기 위해서는 시대적 변화에 따라 필요한 역량을 추가로 탑재한다는 관점은 아주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주객 전도가 되어 내 강점을 무시하고 사회적으로 인정받는 유형의 전문성을 처음부터 새롭게 쌓으려고 노력할 필요는 없다는 의미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어떻게 전문성을 쌓을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라는 기획 직군의 고민은 어쩌면 애초에 정답을 얻을 수 없는 질문일지도 모릅니다. 그렇다면 제너럴리스트 혹은 큰 그림을 그리는 사람이 우리의 방식대로 전문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사실 정해진 정답이란 없겠지만 나름대로 제가 고민해본 방향을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실제 기업에서 원하는 인재상이 구체적으로 드러나 있는 것이 바로 채용 공고입니다. 모바일 광고 기반의 머신러닝 솔루션 기업 몰로코의 SDK 소프트웨어 엔지니어 채용 공고를 살펴볼까요? 필수 자격 요건으로 SDK 개발에서 증명된 실적, 데이터 구조와 알고리즘 지식을 바탕으로 한 문제 해결 능력, 프로그래밍 언어에서의 개발 실력을 꼽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동일한 회사의 프로덕트 매니저 채용 공고를 살펴보겠습니다. 필수 자격 요건으로 분석적인 문제 해결 능력, 멀티태스킹과 동시에 디테일까지 관리하는 태스크 매니징 능력, 빠른 습득력과 자기주도적인 성격을 요구합니다. 즉, 개발자로 대표되는 직무 전문가들은 그 직무에서 필요한 깊은 지식과 고급 스킬셋을 중심으로 일한다면 제너럴한 기획 분야의 전문가는 사업, 제품에 대한 문제를 정의하고 해결하는 문제 해결 능력과 애널리틱 마인드셋을 중심으로 일합니다. 누가 누구보다 우수하다고 증명하기도 상대적으로 어렵고 자격증이나 학위가 있는 분야도 아니죠. 이 때문인지 현실적으로 PM, PO의 역할은 한 분야에서 최소 3년 이상의 경력을 보유한 사람이 맡게 되곤 합니다. 사람마다 다르긴 하지만 절대적인 경험의 총량이 채워져야 실패와 성공을 통한 문제 해결 능력을 기르고 폭넓은 레슨런을 체화할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또한 해당 직무 지원자의 전문성을 가늠하는 회사 역시 지원자가 어떻게 문제를 정했고 이에 따른 가설을 수립해서 어떤 성과를 내고 비즈니스에 기여했는지 확인을 할 수 있어야 이 지원자가 산업이나 제품이 다른 우리 회사에서도 이 문제 해결 능력을 적용시킬 수 있겠다고 판단할 수 있겠죠. 그러려면 지원자가 이전에 담당했던 프로덕트가 많을수록 이 전문성을 검증하기 용이할 것입니다. PM, PO라는 직무는 하나의 예시이지만 이렇듯 본질적으로 제너럴리스트의 정체성을 갖고 성장해야 하는 직무들이 있습니다. 전문가란 그 분야에서 가장 다양한 실패를 해본 사람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내 직무와 개인적인 관심사에서
최대한 폭넓은 경험을 하고 직무에서 필수 자격 요건으로 제시하는 소프트 스킬을 의식적으로 전문화하는 커리어 패스의 여정에서 우리는 전문적인 제너럴리스트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이렇게 제가 PM으로 일하면서 늘 저를 따라다니던 고민, 나는 전문가로 불릴 수 있을까? 아니, 나는 전문가가 되어야만 하나? 라는 불안에 어떤 방향성을 제시해준 책 3권을 소개드렸습니다. 저와 비슷한 고민 혹은 다른 관점을 가지신 분이라면 댓글로 의견 부탁드립니다. 추가적으로 제가 첫 번째로 소개한 책 에밀리 와프닉의 모든 것이 되는 법의 내용은 그보다 앞서 2015년 테드 강의로 소개되기도 했습니다. 12분짜리 영상으로 지금까지 누적 850만 뷰 이상을 기록한 만큼 짬을 내어 시청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이 테드 강연 링크는 오늘 영상의 더보기란에 추가해두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립니다. 저희가 영상을 만드는 데에 큰 힘이 됩니다. 앞으로도 저희는 커리어 성장과 자기 개발에 대한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똥곰이었습니다.